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희도 시즌 개막을 맞이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조코피TV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개막 2주차 베스트 5, 워스트 5 업앤다운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표본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매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베스트 5, 워스트 5를 정해서 또 한 주간의 등락이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5 가운데 한 명 앤서니 데이비스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경기 기록 살펴보면 4경기 35.5분 29.3득점 11.3리바운드 2.8어시스트 3점이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무려 1.8스틸 1.8블락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 하면 역시나 투웨이 플레이어, 공수겸장, 양수겸장 여러 가지 또 이 앤서니 데이비스의 장점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데이비스야말로 올 시즌 정규 시즌 MVP도 노려볼만 하고 또 본인이 지난 시즌 올해의 수비수는 내가 탔어야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올해의 수비수도 충분히 노려볼만 합니다. 데이비스의 실력이라면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난 시즌도 70경기 이상 뛰었고 또 이번에 올림픽까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비스의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레이커스는 개막 이후 3연승 하지만 이후 2패, 주간 성적 2승 2패, 그리고 현재 동부 원정 연전을 떠나왔는데 데이비스, 르브론 제임스, 또 오스틴 리브스, 루이 하치무라 등등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디앤젤로 러셀의 부진, 또 부상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데이비스가 2시즌 연속 10월과 또 11월 초를 지배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서부 컨퍼런스의 빅맨 이비차 주바츠입니다. 또 레이커스 출신이기도 하고요. 클리퍼스에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주전 센터이자 대표적인 빅맨으로 거듭났습니다. 강력한 통곡의 벽으로 거듭났고요. 클리퍼스의 성적은 2승 1패였지만 주바츠의 기록은 대단했습니다. 3경기 35.9분 뛰면서 17.7득점, 리바운드가 15개, 더 놀라운 점은 어시스트가 3.7개라는 겁니다. 원래 주바치가 코트 비전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블랙홀도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게 뛰어난 그런 코트 비전이나 혹은 패싱 센스를 가진 선수는 아니었는데 어시스트 개수도 놀랄 만큼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통산 어시스트 개수가 1.2개니까요.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있고 필드골 53.5%입니다. 스틸과 블락도 1개 이상이고요. 시즌 4경기 평균 기록도 18.5득점, 13.5리바운드, 3.5어시스트. 지금 딱 하나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게 자유투인데 이 자유투 성공률은 전체 57.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비차 주바치의 역할이 너무나 훌륭하고요. 3.8개의 파울이 주바치의 출전 시간 자체를 갉아먹진 않아요. 하지만 파울 트러블과 자유투 성공률 이 두 가지만 충분히 잘 보완을 한다면 주바치 생애 첫 올스타 출전도 꿈같은 일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조던 풀입니다. 조던 풀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뛸 때는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워싱턴 위저즈로 약간은 워싱턴 팬들에게 죄송하지만 약간은 좀 유배당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네, 그만큼 최고의 인기팀에서 정말 일반적인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팀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지난 시즌에 막 농구했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 현재까지는 다릅니다. 워싱턴 위저즈의 주간 성적도 2승 1패로 대단히 뛰어났고요. 그리고 3경기 평균 기록을 보시면 21.3득점 그리고 6.7어시스트인데 출전 시간이 29.7분이에요. 그러니까 출전 시간 자체가 길지가 않습니다. 빌라 쿨리발리도 있고, 그 다음에 팀의 백코트 자원들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쿨리발리와 더불어서 조던 풀의 활약이 정말 뛰어납니다. 특히나 3점 성공률이 이 정도면 이제 이상현상이라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도 58.3%고요. 그리고 평균 스틸 개수가 2.7개, 그리고 시즌 평균 자체는 3개입니다. 자, 4경기에서 총 스틸 12개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 4경기에서 3점을 무려 20개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만큼 조던 풀이 좀 더 진중하게 게임에 접근하고 있고 또 내가 이 젊은 선수들이 이끌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팀에 알렉스 사르 또 빌라 쿨리발리 같은 엄청나게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워싱턴 위저즈의 또 리더로 거듭난다면 조던 풀이 떨어진 가치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워싱턴 위저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5승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2승 2패입니다. 물론 그 2승 애틀란타를 상대로 거둔 승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던 풀이나 워싱턴의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언가 힘들어 보이는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자, 니콜라 요키치는 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2승 2패인데 그 2승도 토론토 랩터스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를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거둔 승리입니다. 물론 뭐 연장까지 가서 이긴 승리도 똑같은 1승이지만 이 요키치가 저는 퍼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니콜라 요키치도 어느덧 뭐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1995년생이니까 뭐 관리해야 될 나이는 아니지만 국제 무대 참가했죠. 또 매 시즌 뭐 거의 팀을 하드 캐리하고 있죠. 이 피로가 지금 쌓일 수밖에 없는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자, 팀은 고전하고 있지만 요키치 빙 요키치다. 요키치는 요키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3경기에서 5매 40.3분 뛰었습니다. 연장이 2번이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은 늘어났는데 36.7득점, 12.3 리바운드, 어시스트 8개, 그리고 현재 팀 내 득점뿐만 아니라 전체 득점 1위예요. 31.5득점으로. 필드골이 59.4%, 3점이 58.8%인데 3점 성공 개수가 2.8개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적지도 않아요. 매 경기 3점을 20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58.8%, 심지어 스토크, 스틸과 블락도 평균 1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니콜라 요키치가 원맨으로 하드 캐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출전 시간도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팀이 더 잘 나가려면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 수치는 모르겠지만 니콜라 요키치의 저 득점 수치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아요. 저 득점의 많은 포션을 누가 가져와야겠습니까? 마이클 포터 주니어, 저말 머레이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니콜라 요키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본인의 퍼포먼스는 베스트 5였지만 요키치와 마이크 말론 감독의 고민은 좀 커져가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히트 상품 바로 데니스 슈러더입니다. 제가 판타지에서 뽑았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뽑은 건 아닌데 저희는 12인 리그예요. 그런데 제가 이 데니스 슈러더를 10라운드에서 뽑았습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잘해줄 줄은 아예 상상조차 못했어요. 자, 이번 주 3경기 기록 보시면 36.7분 뛰면서 평균 30득점에 9.3 어시스트. 샘플이 3경기여도 대단한 거잖아요. 필드골 61.7%, 3점 57.1%. 브루클린 네츠의 탱킹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는 다른 팀들보다 좀 경기를 많이 펼쳤어요. 그만큼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벌써 5경기를 치렀는데 시즌 평균을 놓고 보더라도 24.6득점, 8.2 어시스트, 필드골 54.7%, 3점 55.3%입니다. 그러니까 데니스 슈러더가 항상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NBA에서는 너무 저니맨인 거야. 매 시즌 팀을 옮기죠. 그런데 독일 국가대표 유니폼만 입으면 그냥 완전히 뭐 무적으로 변신하는 거죠. 이번 올림픽에서부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NBA에서도 이어왔던 시즌이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팀을 많이 옮겼냐면 애틀란타에서 첫 5시즌 보내고 OKC에서 2시즌 보내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 그리고 보스턴, 휴스턴 그 다음에 토론토, 브루클린까지 지난 4년 동안 5팀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유니폼 등번호 정하는 것도 빡셌어. 그만큼 단기간에 팀을 많이 옮겼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브루클린 네츠는 리빌딩 버튼도 눌렀고 미켈 브리지스 떠났고 벤 시몬스, 캠 존슨, 도리언 피니 스미스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린 선수도 많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지금 브루클린 네츠는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조르디 페르난데스 감독으로 바뀌면서 모든 선수들이 내 사정이 어떻고 내 연봉이 어떻든 간에 지금 원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니스 슈러더는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선수잖아요. 책임감이 있는 거야. 보컬 리더로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 팀을 이끌어 가야겠다는 그런 진지한 눈빛이 결국 이런 견고한 플레이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록은 떨어지겠죠. 20득점에 뭐 6어시스트 평균 기록을 하겠습니까? 더 떨어질 겁니다. 자, 하지만 브루클린 네츠 입장에서도 또 슈러더 입장에서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선수들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워스5 살펴보겠습니다. 라우리 마카넨을 뽑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마카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1일 금요일 경기 부상 때문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기 전까지도 굉장히 부진했어요.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 두 경기 26.2분 뛰면서 12득점 리바운드 6개. 이런 성적 내라고 5년에 200mm 이상 준 건 아니잖아요. 네, 필드골 35%, 3점만 잘 들어갔을 뿐인데 주간 성적도 3패고 그 다음에 유타 재즈는 리그 유일의 무승팀입니다. 승리가 없어요. 라우리 마카넨에게 200mm 이상 주고 그리고 코디 윌리엄스를 비롯해서 똑똑한 신인도 3명이나 뽑았는데 지금 뭐 백코트, 프런트코트 할 것 없이 엉망입니다.
자, 라우리 마카넨의 시즌 평균 기록 자체도 4경기 18득점은 오케이, 7.3 리바운드 오케이, 필드골이 38.5%. 네, 그리고 뭐 각종 1차, 2차 기록 다 엉망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라우리 마카넨의 잘못은 아니죠. 데니 에인지 사장이 팀을 애매하고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고, 콜린 야스턴, 그다음 조던 클락슨, 키온테 조지, 누가 나와도 지금 백코트는 30개 팀 가운데 경쟁력이 꼴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양질의 패스를 받지 못하고 투메인 게임의 완성도 엉망이고 라우리 마카넨 입장에서 짜증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짜증을 이겨내고 팀을 더 높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연평균 40인 이상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리 마카넨은 조금 더 반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입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부진이 좀 심각합니다. 그죠? 물론 저는 인디애나 페이서스 이적하자마자 보여줬던 그 센세이셔널함은 플루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너무나 부진합니다. 자, 현재 3경기 37.4분 뛰면서 19.3득점, 6.3 리바운드, 8.0 어시스트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야투 성공률 효율이 너무 좋지 않아요. 자, 필드골 40%, 3점 35.7%인데 이게 그나마 나아진 겁니다. 이게 그나마 나아졌고,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에게 첫 패배를 안긴 측면에서 할리버튼을 주간 워스로 뽑기엔 좀 그렇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5경기를 평균 놓고 보자면 득점은 14.6득점, 어시스트 6.6개, 필드골 34.6%예요. 그만큼 부진합니다. 네, 그리고 3점도 현재 25%에 그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상승세를 탄다면 할리버튼은 언제든지 20득점에 10개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는 선수고 시즌 첫 2경기에 비해서 훨씬 나아졌죠. 인디애나와 디트로이트 경기에서는 필드골 33.3%, 뉴욕전에서는 심지어 무득점이었습니다. 무득점에 야투 8개 던져서 빵개였는데 그 이후에 필리 상대로 22점, 올랜도 상대로 19점, 보스턴 상대로 17점을 넣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어시스트 개수도 최근 2경기 연속 2자리를 기록을 했지만 할리버튼 역시도 엄청난 연봉을 받는 선수고 팀 내에 뭐 시작한 거 더불어서 최고의 선수잖아요. 최고의 연봉을 또 받는 선수고, 그렇다면 더 반등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할리버튼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야, 뱀 아데바요 기록 보니까 할리버튼이 선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데바요보다 더 나쁜 기록은 있죠. 하지만 아데바요는 지미 버틀러도 받지 못한 지난 시즌 오프 시즌 연장 계약을 선물 받은 선수예요. 그렇다면 또 미국 국가대표를 다녀오긴 했지만 피로도가 쌓였지만 이거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기록 보시면 히트의 주간 성적은 2승 1패였지만 33.4분 뛰면서 11.7득점에 리바운드 8개입니다. 어시스트 3.7개 다재다능하죠. 1.7스틸, 1.3블락, 수비 잘하는 거 오케이. 투웨이 플레이어고 내가 수비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체력도 갉아먹고 부담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진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빅맨이 11.7득점에 필드골이 42.4%면 진짜 이거는 심각하게 부진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이애미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미 버틀러가 1옵션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데바요가 1옵션이 돼야 되고 버틀러는 아데바요를 보좌하는 2옵션이 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데바요가 받는 돈도 있고 팀 내 위상도 있고, 그리고 아데바요가 가지고 있는 마이애미에서의 상징성, 미래를 놓고 본다면 이런 기록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시즌을 4경기로 확장시켜도 평균 기록은 11득점에 리바운드 7.3개고요. 필드골이 39.5%입니다. 그러니까 개막전 조지고 그나마 나아진 게 지금 이 기록이라는 거고요. 뱀 아데바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막판부터 3점을 조금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뭐 코너에서도 던졌고, 파리올림픽은 3점 라인이 짧긴 합니다만 3점을 많이 시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점 봉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막 이후로 4경기에서 균등하게 2개씩 던졌는데 안 들어갔어. 8개 던져서 빵개잖아요. 못 넣어서 던지지 말라? 아닙니다. 아데바요가 이왕 3점을 던지기로 했고 본인이 4번과 5번을 오가는 그런 다재다능한 빅맨이 되기 위해서는 딱 3점 한번 던졌는데 안 들어갔어. 좌우 0점 빗나갔어. 2번 들어갔는데 짧았어. 길었어. 거기서 봉인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게 싫다니까요. 3점을 4, 5개 던져보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컴퓨터처럼 PC 오락하는 것처럼 2개 던지니까 봉인. 그러다 보니까 2점 야투에 대한 감도 떨어지는 거야.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야. 4경기에서 3점 딱 2개씩 던져서 하나도 못 넣었다고 해서 스폴스트라 감독이 빼겠습니까? 버틀러랑 그 다음에 테리 로지어가 타일러 헤로가 패스 안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데바요의 이런 소극적인 면, 지나치게 생각이 많은 부분이 지금의 저는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기록도 형편없거니와 아데바요가 조금 더 마인드셋을 좀 더 뻔뻔하게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아데바요의 기록 그리고 아데바요의 경기에 대한 접근력 자 이런 부분들을 최악이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데미안 릴라드입니다. 자 데미안 릴라드 현재 팀은 나락을 가고 있고요. 4연패 중입니다. 지금 1승 4패고요. 그리고 릴라드는 팀이 나락을 막 가고 있는데 거기서 롤러코스터 타고 있어요. 자, 주간 경기 기록 살펴보시면 3전 전패를 하는 동안 릴라드는 평균 33.7분을 뛰었습니다. 평균 19득점 뭐 오케이라고 칩시다.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5.7개. 그런데 필드골이 32.5%입니다. 멤피스를 상대로 야투 12개 던져서 하나 넣었어요. 마커스 스마트, 데스먼드 베이 빠져있는데 네, 그리고 3점이 14.3% 7개 던지면 하나 들어갈 똥 말똥이에요. 엉망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릴라드를 수비에서 많은 걸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커리어 내내 아니잖아요. 3경기에서 스틸 3개, 블락 하나. 그리고 미러키는 3전 전패입니다. 볼륨을 만들어내도 모자랄 판에 볼륨도 안 돼, 효율도 떨어져. 뭐 그리고 팀은 더욱더 지금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있죠. 야니스 원맨 팀이에요. 크리스 미들턴 돌아온다고 해서 릴라드의 부담이 줄어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들턴은 완전히 저는 꺾였다고 생각을 해요. 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릴라드가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릴라드도 34살이잖아요. 그 다음에 체구가 작아요. 수비에서 엄청난 헌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이제는 전성기에는 내가 상대의 수비를 씹어먹을 수 있는 공격력으로 완전히 보쌈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복도 심해지고 또 때로는 이렇게 벽돌도 던지고 그런데 원래 다재다능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더욱더 내가 살 길을 모색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릴라드가 이번 주에 19점을 넣었지만 필드골 32.5%는 미러키 팬들 입장이라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닥리버스 감독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릴라드도 트레이더 영입을 했는데 첫 5경기 1승 4패 야니스가 분명히 불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트레이드 루머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또 야니스는 언론을 또 잘 활용을 한단 말이죠. 자, 미러키 벅스가 엄청나게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야니스를 제일 도울 수 있고 야니스를 가장 또 잘 달랠 수 있는 선수는 릴라드일 수밖에 없어요. 릴라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기록들 특히나 야투 효율 내실을 조금 더 단단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선수는 키건 머레이입니다. 자 키건 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시즌째를 맡고 있죠. 약속의 3년 차다. 3년 차 때 잠재력을 빵 터트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 이번 시즌 평균 4경기 기록은 14.3득점, 리바운드 7개, 필드골 41.2%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막전을 제외하면 키건 머레이의 활약상은 더욱더 저조한데요. 세크라멘토는 다행히 2승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포틀랜드 꺾었고 유타 재즈를 물리쳤습니다만 5할 승률 이상 팀과의 대결을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지난 시즌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키건 머레이가 이제는 볼륨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경기 35.1분을 뛰면서 11.3득점, 5.7리바운드, 필드골이 38.2%, 3점이 23.5%였어요. 자, 지난 시즌에 평균 15.2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5.5개를 기록을 했는데 자, 물론 사보니스 있죠, 디에런 팍스, 또 벤치에 말링 몽크, 새롭게 들어온 더먼 드로전까지 있기 때문에 키건 머레이는 정말 뭐 좋게 평가해봤자 4옵션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면 키건 머레이가 주변에 좋은 동료들이 많다면 이제 필드골 성공률, 3점 효율을 끌어올려야겠죠. 지난 시즌 키건 머레이가 큰 폭의 발전을 거듭했고 특히나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수비력, 팀 디펜스, 경기를 읽는 능력은 뛰어나요. 자, 하지만 지난 시즌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3점 효율이었거든요. 루키 시즌 때 3점 기록도 세웠고 2.6개를 41.1%의 확률로 집어넣었는데 지난 시즌은 35.8%로 급락했어요. 그리고 올 시즌 현재까지 아직까지 시즌 초반이지만 33.3%. 결국에 세크라멘토 특히나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원하는 농구는 외곽 농구잖아요. 지난 시즌 세크라멘토는 리그에서 3점을 제일 많이 던지는 팀 가운데 하나였고 올 시즌은 아무래도 더마 드로잔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야투 시도가 많은데 그렇다면 도리어 저는 기존의 3점 슈터인 키건 머레이가 이런 효율, 이런 볼륨을 만들어내서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수비에서 워낙 하는 일이 많잖아요. 형들이 다 공격하는데 굳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근데 키건 머레이가 더 클 수 없다는 거죠. 그 와중에도 내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튀어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당연히 워크 에식이나 경기 연습을 임하는 태도는 좋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표면적으로 숫자로도 좀 드러날 필요가 있는 선수다. 표정 관리 잘하고 포커페이스고 정말 아무것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선수지만 오히려 그런 선수라면
팀 덩컨처럼 내가 숫자로서 조용하게 어필할 필요는 좀 있는 선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베스트 5 5명, 워스트 5명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간 선수들의 활약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꾸준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과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5차 조코피TV 여행 구독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제 인스타와 조코피TV 커뮤니티에 기재해 놓았으니까 읽어보시고 가시고 싶은 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고맙습니다.